안녕하세요, 이치림입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 차트를 많이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을 공부하시게 되면 막 이런 차트들 엄청나게 많이 보시죠. 그리고 막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이 나기 좋고 이런 라인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죠. 그런데 왜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이 나기 좋은지 그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이 그림 엄청나게 많이 보셨죠, 이 그림. 근데 이 그림이 보고 이게 뭔 지지고 이게 뭔 저항이냐, 이거 그리고 이거대로 돼 있는 그런 차트들이 없는데 뭘 보고 이런 걸 말하느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차트들 보실 거예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차트들, 이렇게 되면 막 이런 거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전에 대입 하나도 못 하겠죠. 이 차트를 보고도 실전에 대입 하나도 못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만들어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의 차트에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알려주는 그 원리들, 이런 원리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봐도 개념을 적용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에 대한 개념들을 이런 왜 이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볼 때도 좀 차트에 대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이 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들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트에 실전으로 대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뭘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지와 저항선 중에서는요, 저항 라인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항 라인으로부터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저항 라인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항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 곳이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많이 매도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해요. 그럼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매도하는 구간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물렸을 때, 본전이 오면 매도하고 싶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기간 계속 물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오를 것 같아서 주식을 샀는데 당장 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씨, 내 주식이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본전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팔고 싶죠. 주식이 내 본전에서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고, 하락했을 때는 절대로 안 팔려고 하다가 본전까지 오면 진짜 팔고 싶어 미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구간들, 그런 구간이 매도를 많이 나오는 거겠죠.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구간은요, 개미들이 많이 물린 구간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냥 통계상으로 계속 저항선인과 같은 구간, 이 저항이 지속되는 구간, 이 통계상으로 저항이 지속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매도하고 싶었던 심리들이 계속 많았던 구간들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걸 통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샀다고 쳐요. 주가는 지금 딱 이까지만 바라보고, 자, 이까지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아이씨 어떻게 확대하지? 잠시만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심리냐면, 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사야지 하면서 샀어요. 근데 이 주가가 하락을 하네요.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심리는 어떻게 된다? 어씨, 큰일 났다. 내 주식 왜 하락하지? 하다가 주가가 올라오니까, 와, 드디어 올라온다 하면서 본전 구간까지 왔네 할 때 이때 팔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리죠. 하락할 때 계속 존버하다가 드디어 올라온대 하다가 이쯤에서 팔아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이까지 안 오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네 하면서 요쯤에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꺾이면서 어떤 흐름이 내려오냐면 이런 식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전이 여기였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올라 하다가 막 좀 반등하네, 와 이제 드디어 오른다 하면서 기대를 하다가 한 요쯤에서 팔아버린다. 이런 구간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버린다 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서 추세가 꺾이면서 만들어지는 차트가 이런 식의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지지와 저항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죠. 근데 본전 구간 내 됐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음번에
여기서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오를 것 같아 라고 샀는데, 과거에 있었던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 샀던 사람들도 똑같은 심리인 거예요. 여기 샀던 사람들도 내 주식 왜 떨어지지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드디어 올라가네 싶어서 본전 구간에서 다시 팝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몰렸던 사람이 여기 라인에서 계속 팔아버리니까 신규 사람들도 주가가 안 오르다가 안 올라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네? 본전에 오면 팔고 싶겠죠. 이런 심리들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저항은 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본전에 매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들, 그리고 통계상으로 그런 확률들이 조금 많이 일어났던 구간들이 이런 지저항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아무래도 요쯤 올라가면 분명히 매도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쯤에 사가지고 한 최고점에 팔지는 못해도 한 여기서 사가지고 한 요쯤에서 팔까? 아니면 요쯤에서 팔까? 이런 식의 기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팔까 하다가 매도 심리가 아마도 한 이 중간쯤에서 많이 나온다 하면 추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차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런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지 라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항을 맞고 내려와요. 근데 통계상으로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고 버티는 구간들이 있어요. 막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은 왜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할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할까? 지지라는 뜻은요, 어떤 거냐면요, 지지라는 것의 뜻은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주가가 버틸 수 있는 거는요, 매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막 50이 했어요. 근데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요, 매수하고 싶었던 사람, 원래 여기서 주가가 내리는 이유는 매도가 한 70, 매수가 한 30,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내렸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50대 50인 거죠. 근데 이 50대 50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매도 갑자기 30이었고 매수가 뭐 70이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겠죠. 이런 식의 오르는 구간이죠.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구간들은요, 매도세가 적게 나오고 매수세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언제 매도가 적게 나오고 언제 매수가 세게 나올까? 이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매도세는요,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이 많이 나오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할 것 같다? 뭐라고 해야 되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할 것 같다는 기대감, 이런 게 있으면 지수가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이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차트만 보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도 이런 식의 주가의 흐름이 있었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 하면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도 이런 라인들에서 지지를 해줬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라인에서는 지지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매도세가 적게 나오고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매수세 지지 라인을 아는 사람들도 이런 라인이 됐을 때는 이런 라인이 지지 라인이니까 버텨주겠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야지 하면서 매수세가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기도 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런 캔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예 그냥 이런 캔들이 딱 이까지의 그림이라고 쳐요. 그냥 이까지의 그림이라고만 쳤을 때 여러분들 지지 라인 어떻게 찾을래요? 이까지만 쳤을 때, 이까지 차트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여기에서 지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찾을래요? 못 찾겠죠. 이걸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식시장에서는요,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큰 손.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세력이 매수를 한번 해버리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세요. 평소에는 막 50만원 대 50만원의 싸움인데 세력은요 갑자기 5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매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구간들 즉 세력의 개입이 들어오기 좋은 구간들이 급등을 지지하기가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력이 들어오기 좋은 구간들이 어떤 구간인데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준 구간들, 즉 쉽게 말해서 세력의 개입들이 언제 들어오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들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릴 거고, 이게 개입이 들어오기 쉬운 구간은요, 세력의 개입이 들어오기 쉬운 구간이 지지 라인이 된다 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세력의 개입이 들어오기 쉬운 구간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쳤을 때 자기의 돈을 많이 쓴 구간이 있죠. 내 평균 단가가 5,000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해서 하락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서 내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갈 것 같네? 그러면 세력이 가만히 들어가요? 안 두겠죠. 내 평균 단가 이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돈을 많이 쓴 구간, 이 구간이 어디냐? 우리 개미들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구간들을 거래량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바탕으로. 그래서 갑자기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하는 구간들 있죠. 그런 구간들은 세력이 들어왔구나. 그러므로 이런 구간들, 세력이 의도적으로 돈을 많이 쓴 구간들이, 이거는 거래량 보고 판단하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되겠구나 라고 첫 번째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항 라인이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 이야기인지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어떤 심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저항의 심리는 뭐죠? 아, 내가 본전만 오면 팔고 싶어 하는 구간들이 많을수록 저항 라인이 심해져요. 즉 여러분들 개미들이 많이 꼬여가지고 물려있는 구간이 심할수록,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도를 하고 싶은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지 라인은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이런 구간만 오면 지지 맞고 반등해줘, 이런 구간만 오면 맞고 반등을 해주네, 이런 라인만 오면 맞고 반등을 해주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반등을 맞고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는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겠죠. 그러므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세력의 개입이 있을 때,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이런 라인들을 깨게 되면 자기들의 평균 단가가 위협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급등을 시켜주는 그런 곳들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이에요. 일단 지지와 저항선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한번 설명드리고 바로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좀 난이도가 높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부족하네요. 지금 13분이 나 지나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런 차트들을 많이 보셨죠? 이런 차트들. 자, 이런 차트들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 막 이런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라인들 막 밑부분 딱 맞고 올라갔죠. 근데 이런 지지 라인 깨지고 이런 라인 돌파를 하고 막 이런 구간들도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지지 라인이 어디도 될 수 있냐면, 지지 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대로 끄면 돼요. 반등 맞고 올라갔던 부분들, 아니면 저항 맞고 올라갔던 부분들, 이런 라인도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라인도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지지와 저항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가 봐도 이까지의 차트만 봤을 때 저항 라인이 어디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까지만 봤을 때 저항 라인.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저항 라인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왜 여기가 저항 라인일까요? 물어본다면 정답은 여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전 구간이 되면 팔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팔고 싶은 심리가 강하면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고, 매도가 많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러므로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저항 라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항 라인이 많은데 이런 저항 라인이 심한 걸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항 라인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일반적으로 개미들이 팔고 싶어 하는 심리들은
계속 평균적으로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떨 때는 팔고 싶고 어떨 때는 안 팔고 싶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항 라인이라는 건요. 여기도 저항 라인이 됐다면 이런 구간들 또 왔을 때도 여기서 원래도 저항 맞고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락을 안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죠. 과거에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 심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락을 안 해요. 그러면 왜 과거의 매도 심리보다 왜 이런 날이 됐을 때 갑자기 주가를 돌파를 해주면서 조금 뭐랄까 매도세를 확 줄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구간에서는요, 쉽게 말해서 개미들끼리 주가를 올리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여기서 50 매도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50이고 매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50이라고 쳐요. 그러다가 매도가 더 올라가니까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 매도 50대 매수 50이었는데 매도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날은요, 어떤 거냐면 매도 50에서 매수 50이었는데 일반적인 개미 매수 50이었는데 일반적인 개미들이 뭐 한 명, 두 명 더 들어와가지고 돈 낸다고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돈을 쓰면서 주가를 급등시켜줘요. 그렇게 되면 세력이 개입을 하는 순간, 이런 구간에서 세력이 개입하는 순간 플러스 5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저항 라인들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매도세를 이겨내고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은 이런 구간에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구간에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런 구간에서 세력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써서 이런 저항 라인들을 돌파를 하려고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당장 내일 뭐 바이든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이든 취임식이 되게 되면 분명히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베팅한 세력이 이런 저항 라인에서 돈을 크게 쓰면서 주가를 돌파를 했을 수도 있겠죠. 즉 쉽게 말해서 제로라고 하는 걸 아는 세력이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물량을 많이 모은 뒤에 나중에 제로가 뜰 때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라인에서 돈을 많이 쓰고 주가를 올린 거겠죠.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이런 구간들은요, 저 과거에 저항선이 많았던 구간들은 세력의 개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거래량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라고 하는 걸. 거래량은 뭐죠?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는 증표들, 거래가 많이 됐다는 증표를 나타내는 거죠. 과거의 거래량들은, 이런 라인에서 거래량은 이 정도밖에 없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은 갑자기 확 늘어났다? 그렇다고 친다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저항 라인이었는데 그러면 지지 라인이 되는 이유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나요, 여러분? 세력 입장에서 여기서 돈을 막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어떤 심리로 산 거죠? 이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은요, 개미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샀죠.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보자면, 1.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산 개미들. 2.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 크게 돈을 쓴 세력. 이 두 가지가 매수세예요. 근데 매도세는 누구예요? 매도세는 과거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를 계속해요. 근데 이 매도를 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이기니까 오른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이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의 심리는요,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요 하면서 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구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본전까지 안 오고 거의 자기 주식이 한 10%까지 올랐다가 본전까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오를 거야, 내 최고점은 과거에 10%였다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거야 하면서 조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 즉 쉽게 말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살 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팔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는 뭐죠?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판 거죠. 즉 여기서 주가가 오를 때 안 판 사람들은요,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아 하면서 버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샀다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서 샀다가 이까지 올라왔을 때 팔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내리더라도 일반적인 개미보다는 비교적 매도세가 적게 나오겠죠. 비교적 적게 나오겠죠. 왜냐?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좀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샀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주가가 내린다고 해서 본전 구간이에요. 본전 구간까지 왔다고 쳐서 매도를 할까요? 안 할 거예요. 매도를 했다라고 친다면 이미 내려오다가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고점일 때 매도를 했거나 반복을 했겠죠. 끝까지 매도를 안 한 사람들은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대한 좀 매도를 안 한 사람들이고, 게다가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 돈을 크게 쓴 세력이라고 했죠. 이렇게 돈을 크게 쓴 세력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좋아할까요? 이런 구간에서 어차피 매도세가 적게 나온다는 걸 알아요. 왜냐? 개미들이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매도세가 적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왔을 때 세력 입장에서도 조금의 돈을 더 투자해서 지지 라인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저항 라인이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 라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돌파하게 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저항 라인이 많았던 라인들에서 거래량을 보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원리가 맞는지, 이 원리가 맞는지를 파악을 해주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파를 해줄 때 이런 거래량도 없이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개미들끼리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뜻은 이런 식으로 크게 돈을 쓴 세력들이 있을 거고, 크게 돈을 썼다면 이런 구간이 됐을 때 분명히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조금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이탈해 버리게 된다, 이 라인을 이탈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는 거고, 이 라인을 유지를 한다, 버티기만 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영상 거의 15분 안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설명을 좀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사실 이것도 되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대로만 파악한다면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끄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지지선, 그냥 이렇게 끄시면 돼요. 여기가 지지선이고요, 여기가 지지선이고 막 여기가 또 지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해줬고, 좀 더 잘 보이는 게 없나,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왔지만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줬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 뭐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줄 때 이런 구간에서는요, 세력의 개입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반등받고 올라간다.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하락도 지지선을 끄어보세요. 이렇게 지지선 끄어보고, 아,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맞았네, 반등을 맞고 올라갔네. 근데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 이 사람들의 심리들은 뭘까? 라고 했을 때 그냥 과거에 여기서 샀던 사람들, 저항 맞고 내려왔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의 심리는 이게 뚫리면서 물리게 된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샀던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샀다고 치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안 했어요. 왜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본점까지 왔을 때도 조금 더 지켜봤어요. 근데 하락을 했겠죠. 그러면 어떤 심리가 되느냐? 아씨,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와, 더 오를 것 같아 하면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하잖아요. 아씨, 큰일 났다, 물렸다 하면서 본전이 되면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조금의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본전이 됐을 때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고, 이런 식의 심리가 강해지면 하락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원리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거를 보는 방법도 여러분들 상당히 조금 이해가 될 거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조금 너무 번잡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이거는 아마도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영상 찍은 거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5,000명 될 때 한번 찍어야 돼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퀄리티는 좋지 않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훨씬 좋은 퀄리티로 다시 한번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